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후회 없이 살려면 평생 기억해야 할 원칙 5가지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촬영 기준이요, 6월 말이에요. 제가 6월 말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 원래 제가 이제 걱정이 없는 스타일인데 갑자기 확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와, 반이 갔구나, 이제. 딱 이제 1년의 절반 갔고, 6개월 동안 잘 해냈나? 하반기에 잘 내가 계획을 세웠나? 이제 그런 걱정을 하게 됐어요. 사실 이제 내가 시간이나 계획을 이렇게 막 주도해 나가는 게 아니라 이미 결정되어 있는 스케줄에 막 휘둘리고 끌려다닌다는 느낌이 참 많았던 상반기였어요. 이 일을 그야말로 이렇게 쳐낸다는 느낌, 그런 거 여러분들 느끼시죠? 막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았거든요, 저도. 여러분들도 이제 비슷하실 거예요. 일에 휘둘리고 있다는 느낌은 사람을 참 불안하게 합니다. 그런 걸 이제 점검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불안하니까. 이걸, 내가 이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자자 지금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이 하반기를 위해서 내가 혹시나 이제 하반기가 다 지나고 나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내가 지금 뭔가를 한번 이게 체크를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원고를 쓰게 됐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후회 없는 하반기를 위해 이제 우리가 체크해야 될 사항 몇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회하지 않으려면요, 첫 번째, 결정할 때와 보류할 때를 잘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에도 많은 결정, 선택들을 하죠. 그걸 이제 잘했다고, 와, 참, 그때 참 결정 잘했어, 이렇게 마음을 쓸어내리는 경우도 있고,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걱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결정들이 우리 인생의 사실 이제 방향을 계속 이렇게 바꿔나가고 결정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요. 자꾸 나쁜 선택, 결정, 잘못된 결정, 이런 거 하게 되면 원래 가고자 하는 방향과 좀 엉뚱하게 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결정할 때, 보류할 때, 구분하는 어떤 이제 잘 구분하는 어떤 그런 방법들을 알아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 결정하지 말아야 할 때는 언제일까요? 보류해야 될 때는 언제일까요? 슬플 때, 분노할 때, 뭔가 결정하지 마시자고요. 그러니까 외로울 때 소개팅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상대가 막 마음에 드니까 그렇게 되면 잘못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너무 없을 때 어떤 직장을 결정할 때도 또 이제 성급하게 막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내가 정말 이렇게 막 이제 더 이상 모아놓은 돈 떨어지고 어디라도 들어가서 이제 뭔가 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니까 어딜 가나 자기 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지금 당장 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마음이 너무 급해졌을 때 결정하는 거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배고플 때 마트에서 쇼핑하지 말라는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쓸데없는 거 많이 사게 되니까. 분노할 때 사람 관계에 대해서도 결정하지 마십시오. 그걸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에 돌이킬 수 없어지는 거예요. 그만두겠습니다, 이런 거 이제 홧김에 얘기하는 경우. 당사자한테 얘기하면 진짜 그만둬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라는 건 직장 상사한테 말하면 진짜 그만둬야 될 것 같으니까 열받으면 다른 애매한 사람한테 막 화내면서 막 나 그만둘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노래를 부르는 거 있잖아요. 결국 자기 발등 찍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의 관계, 만약에 이렇게 분노에 차올라서 우리 이제 앞으로 보지 말자, 이렇게 섣부르게 내뱉는 거, 갈라서 막 이러는 거, 자식한테도 험한 소리하고 형제랑 싸우고, 이게 다 뭐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관계에 있어서 그런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면 안 되는 그런 분노의 순간, 슬픔의 순간, 그런 어떤 화가 나 있을 때 그런 순간에 결정을 해버리면 이제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자,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보류하는 마음의 습관 오늘부터 이제 키우시자고요. 그래야 우리가 연말에 얘기할 때 후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후회하지 않으려면요, 화나면 도망가십시오. 화가 나면 일단 시간을 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났을 때 그 감정을 품은 채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거나 또 의사결정을 하거나, 그야말로 화를 내면 당연히 후회하겠죠. 이제는 이제 원칙을 세우는 거예요. 일단 화가 나면 시간을 벌자, 이런 거. 직장에서 이제 후배가 몇 번을 얘기한 걸 또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야, 내가 몇 번을 얘기하냐, 이걸 또 틀려, 이렇게 그야말로 몰상식하게 후배를 이제 막 블레임하는 그런 경우 있죠. 넌 생각이라는 걸 안 하냐, 이렇게.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게 누구한테 유익함이 있을까요? 결국에 이제 나라는 사람도 좀 형편없는 리더가 되는 거고 형편없는 선배 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진짜 화가 날 때 도망가셔야 되죠. 김대리라면, 김대리, 이 부분 확인해서 자 30분 후에 미팅합시다. 시간 벌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잠깐 차를 마시거나 뭐 딴 일을 하거나 화장실 가서 손을 씻거나 다른 업무 문제 잠깐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화를 내면서 얘기해도 그게 감정적으로 비난한다는 어떤 느낌은 상대는 이제 좀 덜 받게 되는 거죠.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배우자한테 화났어요. 그러면 우리 1시간 후에 다시 얘기합시다. 라고 일단 그 잠깐 쉬는 브레이크 타임을 갖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면 서로 상처가 될 만한 그런 얘기를 안 할 테니까. 그리고 좀 이제 1시간 있다가 얘기하려고 그러면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귀찮아지는 거죠. 화내고 막 내가 막 따지고 이러는 것도 귀찮아지니까 조금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이제 적절하게 줄여서 그냥 중요한 것만 얘기하고 각자 좀 쉽시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화가 나면 도망가세요. 시간을 버세요. 그래야지 우리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자, 3번째. 걱정도 정도껏 하십시오. 일단 걱정의 양을 줄이는 거에 집중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하는 방법인데요. 저도 걱정 많이 하죠. 그런데 걱정 시작하면 계속 걱정이 꼬리를 물잖아요. 그럼 기분이 더 안 좋아져요. 그럴 때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구나. 자, 스탑. 걱정 스탑. 그리고 내 걱정의 원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게 도움이 돼요. 걱정의 원칙 뭐예요? 자,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 오르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은 하지 말자. 내가 왜 미래 거를 땡겨서 걱정을 할까? 나만 손해인데. 그게 원칙. 만약에 다음 달에 승진 발표가 있어요. 머리 싸맨다고 그게 도움이 될까요? 에너지만 소진되는 거죠. 그래서 아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승진이 아예 안 될 것 같으니까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게 승진이 100% 될 것 같으면 걱정도 안 하니까. 그럼 안 되었을 때 뭐 할 건지 차라리 플랜 B를 그 걱정하는 시간에 짜는 게 에너지를 소모하기엔 그게 훨씬 더 좀 건설적인 거잖아요. 자, 그러면 승진 안 되면 어떻게 해야지? 퇴사할 건가? 안 할 건가? 퇴사하면 뭐 할 건가? 이직하나? 나 창업하나? 그렇게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플랜 짜는 일에 집중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 뭐 오지도 않은 미래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2번째. 그 걱정에 대한 원칙. 남의 시선 때문에 걱정하는 거 이것도 스탑하셔야 돼요. 사실 이런 경우 많죠. 특히 대한민국은 남의 눈 때문에 막 불행하고 우울한 사례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문화 탓이기도 하고 민족성 자체가 우리가 남을 많이 의식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지수도 이렇게 국가 경제 수준이 높은 나라에서 행복지수는 현저히 낮은 거죠. 이제 나 스스로를 위해서 이제 남의 시선 때문에 걱정하는 거 스탑하겠다고 스스로 결정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어떻게 나에 대해서 생각할지 이런 거에서 이제 자유롭자고 이제 스스로 결심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학교에 적응을 우리 애가 학교에 적응을 잘 못해요. 근데 요즘은 사실 자퇴하는 친구들 많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자식이 도저히 이제 학교 적응이 안 되겠다. 도저히 그 공부 아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내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잘 결정해서 찬성해 줘야 되는 거죠. 근데 당장 드는 생각이 뭐예요? 친구 애들은 막 서울대 가는데 우리 애는 막 고등학교 자퇴하면 자존심 상해. 후진대학 가면 날 뭐라고 볼까? 이게 제일 웃긴 거예요, 사실. 내 자식 인생인데 왜 남의 눈을 생각해서 자퇴하면 훨씬 더 행복할 자식이 자퇴하지 못하게 하냐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어요. 퇴직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임원이 퇴직하고 나서 작은 점포를 하면 창피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뻣뻣하게 한다고 기준을 삼으면 실패할 확률이 갑자기 확 올라가는 거죠. 실제 그런 사례를 주위에서 굉장히 많이 봐요. 돈 많이 들여서 화려한 대리점 하는 거죠. 그래도 내가 퇴직하고 임원으로 퇴직했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구 좋으라고 그런 거예요? 전혀 실속 없어요. 그 선배 중에 갈매기집 아시죠? 돼지고기 갈매기집 하다가 엄청 성공하신 분이 있어요. 후배들이 오는데 저는 아주 예전이었는데 그분이 우리 선배님이 후배들 오는데 그 갈매기 이렇게 껍질 벗기는 거 있어요. 거기 주방바닥에 앉아서 그 껍질 벗기던 그 선배의 모습이 아직도 생각나요.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때 정말 아량권 낳고 후배들한테 왔어 맛있게 먹어 들어가서 얼른 이렇게 그래야 성공합니다. 남의 눈 그렇게 신경 안 써야지 성공한다는 거죠.
자, 또 볼까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걱정, 그런 남의 눈, 그리고 뭐 그런 오지도 않을 어떤 벌어지지 않은 일, 이런 거 걱정하는 거에서 스탑. 또 이제 우리 후회하는 것, 이렇게 하면 후회한다의 네 번째 뭔가 하면요,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자기 연민에 빠진다는 거는 굉장히 그 부정적인 에너지를 나한테 이렇게 채우는 방법이에요. 별로 이득이 없죠, 나한테. 자기 전에 특히 뭐 막 지난 날을 뭐 생각해도 별로 소용없는 일을 막 생각하고 후회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슬픈 노래 들으면서 막 이제 막 후회하고 그 막 혼술하면서 나를 막 나한테 상처 준 사람에 대해서 막 분해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막 괴로워하고, 아니 그 누구한테 도움이 되게끔 그런 연민에 빠져 있겠어요. 그 시간 자체가 아예 의미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아주 잠깐 하고 빠져나오겠다고 결심하는 나의 원칙, 대단히 중요해요. 자, 한 가지만 더 볼까요? 부러워할 것 아닌 것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후회하지 않습니다. 인생 살면서 제일 부질없는 게 SNS 보면서 남들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랑 비교해서, 그러니까 저 사람이랑 비교해서 나를 초라하게 여기는 거. 제일 영양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쟤는 금수저. 그러면서 우리 부모 원망해요. 쟤는 결혼 잘했어. 그러면서 내 배우자를 한심하게 여겨요. 쟤는 아파트, 막 고급차 이런 거 인스타에서 보고 갑자기 정말 따뜻하고 좋은 내 아파트를 갑자기 초라하게 여기고, 내가 아주 실용적으로 잘 타고 다니는 내 차가 초라하게 여겨지고, 그럼 누구 좋으라고 그걸 부러워하고 있는 거겠어요. 타인의 성공을 부러워하는 건요,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동력으로 쓸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누군가 성공했잖아요. 부럽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일찍 일어나야지. 저 사람 흉내내봐야지. 비슷하게 한번 해봐야지. 그 사람이 성공한 원인 같은 거 막 동영상이나 책에서 보고 나도 따라해봐야지. 너무 부러우니까. 이것만 나를 유익하게 만드는 그런 부러움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그런 부러워할 거 아닌 거 구분하는 지혜, 오늘부터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세민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